이 정도의 금방 드러날 이야기, 거짓말을 검찰총장 후보자가 왜 했을까? 그때 그 당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배민 박사님. 네. 그때 그 당시 사건 상당히 말이 많은 사건인데, 지금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윤우진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해외로 도피를까지 도망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선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버리네요. 여기 이 윤우진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지금 후보자, 그리고 윤대진 국장,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남석 변호사 모두가 다 2011년도에 있었던 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중수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는 윤대진 국장에 대해서 친형제와 같은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냐면 2012년도 3월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용산 세무서장, 이 윤우진 세무서장이 뇌물 혐의로 4살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8월달에 태국으로 도피를 해요.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태국으로 도피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 될 텐데 그 도피를 하던 중에 다시 국내로 송환이 됩니다. 국내로 송환이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요. 그럼 상식적으로 바라보건대 야 이런 뇌물 사건 때문에 경찰에서 내살하다가 문제가 불거졌고 그 당시의 기사를 우리가 다시 되짚어서 살펴보게 되면 당시 이 윤대진 지금 현재 검찰국장 같은 경우가 관련된 피의자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봐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그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정권이 바뀌게 되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최종 무혐의로 결정이 났다면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검찰에서 과거사위원회를 쭉 하면서 검찰이 잘못된 문제들을 한번 되짚어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한 것만으로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변호사를 소개한 것만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검찰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윤석열 후보자가 지난번에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의 권력을 바탕으로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서장의 무혐의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문제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건도 상당히 좀 의아하다.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 검찰선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라는 건데 뭐 그때 사건 수사에 윤 후보자가 외압했느냐라는 의혹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청문회에서 여러 번의 거짓말 논란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손소 변호사님,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것도 강하게 처벌이 되는 사안이죠? 그렇죠. 네. 위증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실체 진실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증언을 해서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고 과연 이 공직에 적합한지 여부는 따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요. 그와 별개로 위증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선서를 한 증인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건데요. 하지만 선서한 후에 한 번의 선서 후에 이야기를 했고 그게 진실이 아닌 것을 나중에 알고 번복을 한 경우 누군가 지적을 해서 그렇군요 하고 번복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 안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윤석열 후보자의 이야기가 했다. 네, 정치적인 논란은 별개로 하고 법적으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예, 정확한 부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검찰총장 후보자로서의 이른바 도덕성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는 대목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조금 전 영상 보다가 민주당에서 법사위 대표 선수가 조홍천 의원이었는데 좀 법사위 왜 영상에서 안 보입니까? 조 의원님. 예. 뭐 하셨어요 그때? 직전에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 됐습니다. 사보임 됐어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했다고 사보임 된 거예요? 아니요. 저 아주 좋은 상임위로 사보임 됐습니다. 뭐 국토위라도 가셨어요? 예, 국토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법사위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요 직전까지 바로 법사위셨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자 뭐 청문 기회를 놓치셨네요. 뭐 놓친 건지 뭐 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거짓말이 거듭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거짓말도 화이트라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그 윤우진 서장의 친동생이 중수 3과장이었습니다. 친동생을 놔두고 그 친동생보다 훨씬 더 기수도 빠르고 나이도 많은 윤 후보자에게 그 부탁을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 나중에 해명대로 윤 후보자가 사실은 그 보수 기질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좀 식구들 좀 챙기는 것도 잘합니다. 예. 그래서 형 문제로 공궁에 처한 그 윤 국장을 도끼게 해가지고 자기가 기자한테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닌가. 그게 좀 더 사리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인터뷰 내용과 청문회에서의 그 발언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어쨌든 이게 해명이 잘 돼야 되는데, 예. 아까 천성관 전 후보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은 또 말이 안 맞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연 선임을 했느냐 말았느냐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상 명백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빨리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남석 변호사 자기는 경찰 내사 단계에서는 그저 자꾸 자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말벗이나 대주는 단계였고, 국세청에 파면 처분이 있었는데 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 대해서만 자기가 선임이 돼서 그 각종 서류를 수발했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형사기록, 행정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공개를 하라. 그건 빨리 그거는 확인을 하면은 과연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또 지금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 손수호 변호사께서 그 후보자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 후보자 자신은 위증죄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예. 즉 선서에는 본인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은 만약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후보자는 뒷부분이 없어요. 후보자는 이게 없다. 헌법 제12조에 자기 부재 강요 금지라고, 자기한테 불리한 예.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정신 때문에 후보자 본인에게도 그렇군요. 그거는 처벌을 하지 않고 다만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무리 봐도 법사위에 더 잘 어울리신 것 같은데. 갑자기 예. 아름다운 강사 만들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강사 만들어 주시고요.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